이슈 투데이. 네, BTS가 지난 연도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로 K-팝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BTS 출신인 지민이 솔로 앨범을 발표한 데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자, 지금 전화에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이 BTS 출신 지민의 솔로 활동으로도 K-팝의 인기 명맥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9년 동안 활동을 본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었죠, 지난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명맥상의 목적,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TS가 한국 군입대가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예체능계의 많은 인물들이 항상 이 군입대 문제에 발목이 붙잡히기도 하는데요. 네. 멤버 중에서 지는 작년 말에 군입대를 이미 했고요. 이제 제이홉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BTS의 활동이 주춤하다. 그리고 또 K-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단순히 군입대뿐만이 아니라 BTS가 개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모색했던데, 특히나 이번에도 우리 지민이라는 BTS 출신이 솔로 앨범을 이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그 K-팝 그룹의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 이제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K-팝이라는 게 기획사의 기획으로 그룹으로 오디션도 보고 그룹 구성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데뷔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그 한계가 좀 사실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아티스트들은 과연 이 그룹 활동을 그만두게 됐을 때 과연 아티스트로 남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룹으로는 굉장히 많이 빛나고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지만 혼자서도 이 팝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다들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미소년의 그룹으로 평생 남을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에 이번 솔로 발표를 하는 지민 씨라는 분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만약에 이번 솔로 발표를 하는 지민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아마 지민 개인의 영예를 넘어서서 K-팝의 새로운 모델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K-팝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On the Street이라는 곡을 오늘 제이홉이 또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였었는데 각기 솔로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RM 같은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네,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B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방시혁 하이브의 의장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K-팝 장르의 성장률 둔화가 명확하게 보였다는 그 측면도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2, 3년 전 K-팝과 요즘하고는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또 2, 3년 후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잘 승승장구할 거라는 장담은 못할 듯 싶거든요. 그리고 또 SM과 카카오, 하이브의 매각 등으로 좀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K-팝의 미래는 어떻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K-팝이 일단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K-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룹 활동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거론될 수 없을 정도이죠. 미소녀들의 잘 훈련된 퍼포먼스라든지, 그렇죠. 여기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 그리고 특히 BTS가 들어와서 전 세계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가사를 배경으로 한 메시지 전달 등으로 인해서 하나의 뮤직 장르, 그런데 그게 음악에서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다시 말해서 힙합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이런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라든지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죠. 네네. 결국은 그냥 한국 그룹이 부르는 노래가 K-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음악에 있어서 K-팝이 BTS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그룹을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K-팝과 같은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닌가. 혹은
아예 그룹이 아닌 개인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나오게 된다면 네. 뭐 또 다른 케이팝의 장르가 열릴 것 같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케이팝이 꼭 음악의 영역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BTS의 열풍과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기생충과 같은 다른 문화 콘텐츠의 활약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대충 음악이나 영화 같은 팝컬처 이외에 한국의 정말 우수한 전통 문화, 뭐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그림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문화 등도 전 세계 하나의 고급스러운 그 향유하고 싶은 문화유산이 되도록 그런 많은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우리가요 BTS나 블랙핑크에 너무 그 중점을 둬서 그렇지 그 빌보드 차트해 보잖아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TNX나 뭐 뉴진스나 이런 많은 그 그룹들이나 또는 그룹에서 활동하면서도 솔로로 활동하는 그 아티스트들이요 그 빌보드 차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앨범 차트에도 올라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가 많이 보도가 안 돼서 BTS와 블랙핑크에 너무 가려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케이팝이라고 이제 이 올라가 있는 다른 여러 아티스트들을 예. 케이팝이라는 장르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빌보드 차트에 한국 출신의 그리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뭐 외가 탤런트 같은 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 보면 외국의 현지인들이 한국의 노래를 가지고 리허설 오디션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냥 세계적인 어떤 음악 장르로 한국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국의 어떤 음색들과 예. 이런 음악적인 취향이 통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어떤 모델로서 BTS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룹 이런 식으로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K-팝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요즘 그 또 한편의 리얼리티 쇼에 등장하는 이 출연자들의 자질 논란으로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의 한 우승 후보자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폭로가 이루어지면서 방송 하차 등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출연자 검증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또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학교 폭력이나 뭐 성추행 혹은 뭐 다른 어떤 범죄로도 사실은 그 범죄로 엄격하게 다뤄줘야 되겠죠. 네. 출연자가 리얼리티 TV쇼의 출연자여서가 아니라 출연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연예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게 방송 프로그램의 책임을 묻는 것, 그러니까 그 방송 뭐 쇼라든지 아니면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질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시각인가라는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나 방송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모방송이긴 하지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이 정말 인기가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굉장히 많은 꼭 필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매주마다 이거 보는 재미로 사실은 꼭 봐야 되는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 네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모두 사회 고발이나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뉴스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 거지 사회 심판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거고 예능이라는 거는 재미라는 목적이 있는 거지 네. 여기서 도덕성을 특정하는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에 갖게 맞는 충실한 것이 제1의 임무가 아닐까. 예. 요즘 계속 얘기되는 출연자 검증을 하라. 뭐 이런 출연자를 출연시킨 그 방송 측에 책임을 요구하거나 묻는 이런 것들이 무리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출연함으로써 본인의 과거 이력이 드러나고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된다면 그것도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그 나름대로 숨어있는 그 범죄가 드러난 순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은가.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다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한다면요. 첫 번째 TV쇼에
애초에 출연하지 않은 비방송인이라 할지라도 예. 그리고 또 방송에 나와서 스타가 되었다 하더라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지만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도덕주의와 책임주의라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성격이 아닌가. 이런 거는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뒷면에 또 들여다보면은 너무 개인 사생활이 많이 드러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거 없는 루머 때문에 오히려 방송 출연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음흠. 그래서 맞습니다. 특히 이런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건데 잘못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범죄는 당연히 고발되고 처벌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고발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익명으로 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혹은 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 내 친구가 당했다고 하던데 등등으로 이 출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항상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기능의 중요한 역할로 이제 고발을 하는 네. 그런 고발 기능과 어떤 폭로의 역할을 하는 것인 반면에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거짓 루머일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이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 인터넷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심지어 언론의 쓴 기능을 인터넷이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요즘은 기자이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올린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그런 정말 양태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휩쓸려서 방송 출연자 한 명을 피해자로 만들고 뭐 사실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거도 없고 발 없는 소문이 정말 무서운 세상인데 범죄는 범죄로 꼭 엄중히 다뤄줘야 되고 처벌돼야 하고 예능은 예능의 기능을 다해야 되고 이런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의 어떤 성숙한 태도, 인지 능력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식별하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 때가 지금 이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꿈이 뭐냐고 그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또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되거나 유명인이 되거나 또는 유명한 스타가 됐을 때 이런 과거의 그 폭력과 관련된 뭐 좋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 요즘 많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꿈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살아야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면서 이것이 좀 좋은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15살인데요. 네. 제가 아들을 한 명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재밌는 일상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든지 장난꾸러기 모습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 아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엄마 때문에 나의 과거가 기록이 돼서 훗날 불명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그런 거를 보면은 네. 저희가 자랐을 때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노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명망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오픈되어 있구나. 네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게 50대 50으로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고 예. 그러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문제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네네. 거라고 봅니다.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일타 스캔들. 그 일타 스캔들에 보면은 그 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잖아요. 그분과 관련한 루머가 막 인터넷에 돌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야 저런 그 루머들을 다 믿을 거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교육도 또 될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조심.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리고 네, 네. 남의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의학 상식이라든지 많은 건강 정보들이 예.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엔 중학생들이 쓰는 글들이라 알고 보면 네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익명성 때문에 오해나 곡해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네. 정보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대인의 또 맞습니다. 자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